안녕하세요. 핫쌤 엄마TV의 핫쌤입니다. 초등맘들에게 전해드릴 원고 내용을 정리하다가 컴퓨터에서 1년 전에 제가 6학년 담임을 하면서 저희 학교 6학년 어머님들을 모시고 우리 첫 아이가 중학교에 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학생활 안내 강연을 한 강연 자료 PPT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서 6학년 아이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저희 집 아이는 고2, 중2였기 때문에 제가 강연을 하기에 딱 적당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컴퓨터 안에 그냥 놔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강연을 연 이유는 제 첫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저도 중학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 중등 아이를 둔 동네 아는 엄마들을 카페에서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가 처음으로 중학교 입학할 때, 아이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가 엄마들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길을 모두 걸어온 경험 많은 선배 엄마가 되었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 중학생활 안내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중학생활 전반에 관련된 총론을 하고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중학교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마 3년 동안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실 각오를 하셔야 할 거예요. 미리 스님이나 수녀님,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어두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해요. 중학교는 아이들 공부가 메인이 아니에요. 중학교의 메인은 아이의 사춘기예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따로 없어서 중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맞기도 하고 항상 전교 1등을 유지했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저희 둘째 아이와 같은 사춘기를 한바탕 홍역처럼 치르게 돼요. 저희 둘째 아이 사춘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니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는 아이가 사춘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어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180도 달라진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아이와 많은 충돌과 갈등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관계, 두 번째 키워드는 공부, 세 번째 키워드는 취미생활이에요. 먼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했었는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이 관계가 만족스러우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공부에 집중하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는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일단 공부를 한번 인정받아보고 공부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남자아이는 게임 순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자아이들은 연애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남자친구를 가볍게 만나기도 하고 가볍게 헤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은 화장의 세계에 눈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면 아이는 외톨이가 되고 무기력해져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해요. 가장 최악의 경우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아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예요. 부모도 답을 모르겠고 아이도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헛똑똑이 엄마와 허술한 엄마 중에서 누가 더 해로울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헛똑똑이 엄마예요. 뭔가 아는 것이 있긴 한데
최고로 지혜로운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 엄마는 아이를 자기만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해요. 왜?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재로 키우고 싶어 했던 강압적인 부모인 영조 때문에 사도세자가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닐까요? 차라리 그럴 바엔 자기 사는 게 바빠서 아이에게 신경 쓸 틈이 없는 허술한 엄마가 나을 수가 있어요. 허술한 엄마의 아이들은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 자생력과 생존력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부모에게 순종형의 아이와 반항형의 아이 중 누가 더 좋을까요? 저는 두 유형의 아이를 모두 키워봤어요. 첫째 아이는 순종형의 아이라 매우 키우기가 쉬웠고, 둘째 아이는 반항형의 아이라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는 둘째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할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순종형 아이의 단점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해서 그대로 쭉 자란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올 수 있다고 해요. 이에 반해서 반항형의 아이는 지금 힘들긴 하지만 호불호가 확실하고 자기 의견이 분명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확률이 높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제 남편이 순종형의 사람이고 제가 반항형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 생각엔 10중 8구 사춘기 아이가 이깁니다. 왜 옛말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감기 몸살로 몸이 아파도 아이 끼니는 어떻게든 챙기게 되지 않나요? 아이가 우리 부모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부모가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돌이켜보며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 부모는 자식과 같은 사춘기 시절을 살아보았지만 자식은 부모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서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아랫물한테 윗물을 이해해 줄 것을 아예 바라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엔 두 번째 키워드인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공부도 해보고 독서도 해보고 다양한 예체능의 경험을 해본 아이는 자신의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꿈이란 게 생겨요. 꿈과 목표가 있으니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잘 운전해 나가요. 저희 첫째 아이가 그랬어요. 하지만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끈기가 약해서 무엇을 조금만 시키면 조금 하다 말고 그렇게 조금 찔끔찔끔 했더랬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꿈이 있는 아이는 자동팽이처럼 스스로 잘 돌아요. 가끔씩 슬럼프에 빠질 때 부모가 칭찬과 격려, 응원을 해주면 죽어가던 팽이가 다시 돌아가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죠. 문제는 꿈이 없는 아이예요. 절대로 혼자서 돌아가지도 않고 부모가 옆에서 칭찬과 격려 또는 잔소리를 해대도 그게 잘 안 먹혀요. 게임만 하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무기력한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와의 관계는 끝난다고 보면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죠.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차라리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아이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아이가 싫어하면 시시콜콜하게 아이에게 따지듯이 묻지 말고 잠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는 차라리 부모님 일에 집중하세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저는 저의 뾰족한 성격의 모서리를 갈고 닦고 참아가며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들도 성장하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나 봐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은 아이의 부모는 몸에서 심하면 사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하나 봐요. 자식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나 아멘을 속으로 외치는 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이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 이외에 무엇이 관심이 있나 유심히 살펴보세요. 저희 첫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로 시험이 없자 컴퓨터로 게임을 만들거나 레고로 스톱모션을 찍으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학과를 컴공으로 정하게 되었죠. 둘째 아이는 게임을 많이 하기도 했고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했고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좋아해서 피규어를 사 모으는 것을 좋아해서 일본으로 2번이나 같이 피규어를 사러 같이 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쇼미더머니, 힙합 노래 듣는 것도 좋아했고요. 처음에는 둘째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것이 못마땅했는데 저는 이제 게임하는 아이가 이제 좀 이해가 되려고 해요. 왜 어른들도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를 식히고 싶으면 멍하니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아이도 학원에 다녀서 머리를 식히려고 그러는지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저는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저희 둘째 아이는 사춘기를 겪는 동안 PC방에 가진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접속해서 게임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속으로 말하면서 가끔씩 과하게 많이 할 때는 한 번씩 적당히 해라잉 하면서 그렇게만 말했지 게임 많이 한다고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하며 아이와 싸우진 않았어요. 대신에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들여다본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게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였어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의 수다와 쇼핑의 세계를 잘 이해 못하듯이 우리 엄마들은 아들들의 게임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사춘기 때 가장 많이 즐겨 쓴 말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자기가 정말로 알아서 할 때까지. 그렇게 2년을 기다리니 저희 둘째 아이의 사춘기도 끝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예비 고1인데 형이 대학 가는 거 보더니 이제 수험생은 자기 차례라고 경각심이 생겼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아이의 중학교 생활을 관통하는 3대 키워드는 첫째,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둘째, 공부. 셋째, 취미생활이었어요. 요약컨대 아이가 중학생활을 잘하려면 좋은 친구와 좋은 부모를 만나 관계가 원만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꿈이 아직 없어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취미생활이라도 하면서 사춘기 시절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해야 해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춘기를 겪는 우리 아이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오늘 영상이 처음으로 중학교에 가는 중등맘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도 남겨드린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등맘들이 궁금해하시는 중학생활에 대한 세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